안녕하세요. 김용철 법무사입니다. 오늘 개인 파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파산 선고까지 받았다면 과연 내가 면책까지 가는 절차에서 몇 % 정도 절차가 진행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과연 절차 진행이 몇 % 정도냐? 저는 개인적으로 10% 정도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산 선고 이후에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개인 파산은 파산 선고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이후에 훨씬 더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꼭 하셔야 되는 사항 중에서 정말 4가지 제가 오늘 꼽아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파산 선고에 꼭 해야 하는 4가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에 꼭 해야 할 첫 번째는 파산 선고 기일날 법원에 참석하시면 보통 서류를 많이 나눠줍니다. 절차를 안내하는 서류들, 그리고 추가로 준비할 서류가 무엇인지 안내하는 서류들,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추가 서류 제출. 처음에 우리가 파산 신청할 때는 기본적인 서류들을 법원에 내게 됩니다. 이건 전국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법원마다 파산 선고 기일에 가시면 추가로 뭘 더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이 서류들을 잘 준비하셔서 관제인 사무실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 제출 기한을 잘 지켜서 꼭 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이것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추가 서류로 요청받으신 것들을 정해진 기한 안에 잘 준비하셔서 꼭 내주셔야 됩니다. 파산 선고 이후에 꼭 해야 할 두 번째는 파산 관제인과 면담을 하게 되는데, 이날 꼭 참석을 하셔야 되고, 이날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날일 수도 있어요. 면담을 굳이 불러서 1대1로 하는 이유가 서류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면담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진짜로 이해하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숨기는 게 있는지 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업무를 오래 하신 관제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입니다. 법원에 서류를 잘못 내거나 허위로 내거나 속이려고 했던 분들이라면 이날 엄청 긴장하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서류는 정직하게 잘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편한 마음으로 가시려면 법원의 서류를 제대로 잘 내시고, 또 법원을 속이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면담이 너무 중요하고 꼭 가셔야 되는데, 큰 걱정하지 마시고 가셔서 어려운 사정을 잘 말씀하셔서 파산 관제인과 법원을 설득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다녀오시면 됩니다. 파산 선고 이후에 꼭 해야 할 세 번째는 법원에 한 번 더 참석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 기일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도 법정에 나오고, 채무자도 나오고, 파산 관제인도 나오고, 채권자가 주로 질문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도 하는 그러한 날인데, 채권자들은 주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채권자들은 거의 나오는 일이 없는데, 개인 채권자들은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늦지 않게 법원에 출석하기입니다. 10분 전까지는 도착할 수 있도록 빠르게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날 가시면 내가 어떤 결정을 받을지 답이 보통 나옵니다. 문제가 없는 분들을 먼저 호명을 쭉 합니다. 판사님께서 호명하는 순서가 절차가 문제가 없어서 면책 결정을 금방 해줄 분들을 먼저 쭉 호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첫 번째 기일에 문제없이 잘 끝나시니까 부담 크게 갖지 마시고, 채권자 집회 기일 잊지 말고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채무자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 출석도 가능할까요? 제일 많은 게 갑자기 몸이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었고, 한 분은 특이한 경우인데 다른 형사사건 문제로 형사조사를 받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구치소에 수감하고 있는 분이 계셨죠. 그래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해드렸어요. 가족분들이 대신 출석해서 절차가 잘 마무리됐던 사건들이 있어요. 그럼 대리 출석은 가족만 가능한가요? 제3자까지 신청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당연히 가족들이 가시는 게 맞고 부득이하게 내가 참석을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수명자료,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면 입원 확인서를 정부에서 제출하시면 가족분이 대신 나가서 절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겠죠. 파산 선고 이후에 꼭 해야 할 네 번째는,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떤 때는 좀 어렵기도 한 일이기도 합니다. 주소 보정 기한에 맞춰서 잘 해주셔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법원에서는 파산 선고가 나면 채권자들한테 다 서류를 보내주게 됐어요. 근데 이게 채권자한테 도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서류가 채권자한테 한 명이라도 도달이 안 되면 절차가 끝나지 못하고 채권자 집회 기일날 처음에 호명할 때 내 이름이 불리지 못하고 뒤에 불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럼 길이 한 번 더 연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송달이 안 되는 분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특히 개인 채권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본인이 빠르게 알아봐 주시고,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초본을 발급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채권자 주소 보정 정말 중요합니다. 절차가 빨리 끝내려면 이것도 잊지 말고 준비해서 보정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절차에서 우리가 파산 선고 후에 꼭 해야 할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철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